네, 오늘 주제는 자녀 손에 문화 공감하기,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모든 이 세상의 삶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전도자는 헛되다고 말씀했을까? 이 세상의 삶이 여기가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세계는 영의 세계고 영의 하나님이시고, 그 영의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만드셨는데 그 물질 세계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의 삶은 영원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의 삶이 이제 끝나면 영의 세계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요. 그래서 물질 세계에서 하는 모든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뜻으로 헛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다 없어지는 것들이죠. 자, 우리의 그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주인이라면, 그냥 한번 태어나면 안 죽고 그냥 영원히 이 땅에서 살면 이런 헛되지 않죠. 세상 일이 헛되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 일은 잠깐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헛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대를 좀 이해하고 이 세대의 특징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설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자, 설날이 오면 적어도 뭐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고 다양하겠습니다만은 가족들이 모이죠. 이제 분가에 나갔던 자녀들이 또 그 자녀의 자녀를 데리고, 그러니까 손주 손녀들을 데리고 이제 적어도 이제 집에 찾아와서 또 뭐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또 안 믿는 집들은 뭐 차례를 지내겠죠. 그리고 믿는 크리스천들은 추도식, 추모식을 또 하고 떡국을 먹고 또 세배도 하고 세뱃돈도 주고, 이런 문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배 방법을 좀 성경적으로 해보자. 그게 이제 업죽 엎드려 절하지 않고 이제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존경을 표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어른들이 받아주는 거예요. 손을 벌리면 그 품에 안겨서 허깅을 하는 거예요. 애썼다. 올해도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런 덕담을 하면서 그런 문화가 좋겠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배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엎드려 절하다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엎드려 절하면 부모를 예배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부모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엎드리는 일을 하나님 말고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존경을 표하는 거니까 허리를 숙이는 겁니다. 허리를 굽히는 게 존경이에요. 엎드리는 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예배하고 사람에게는 존경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문화를 우리가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자녀들이 오고 또 자녀의 자녀들이 오면 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우리 집안은 잘 소통이 돼. 나는 손주 손녀하고도 뭐 소통이 잘 되지. 그러면 참 훌륭한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이런 게 잘 안 된다. 세대 간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냥 몇 마디 하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고, 애들은 스마트폰 가지고 뿔뿔이 방으로 흩어지고, 또는 컴퓨터 있는 방에 가서 하루 종일 거기 앉았고, 같이 뭐 윷놀이도 잘 안 된다. 그게 이제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 유례 없이 우리가 6.25 전쟁을 끝내고 경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과정에서 세계도 엄청 발전하는 세계였고, 우리도 그 틈에서 열심히 해보자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IT 산업이라는 게 그게 이제 세계 주류를 이루게 되고, 그거를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전 국민이 빠르게 받아들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정보 산업,
정보 지식 사회에서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개인 소지품이 핸드폰이라고 생각해요. 핸드폰. 이 핸드폰 보급률이 우리나라가 세계 1등입니다. 전 국민. 그러니까 핸드폰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아주 편리한 도구를 쓰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제가 관심을 갖는 분야는 그런 도구를 쓸 때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농경 문화를 지났어요. 농경 문화일 때는 다 농사 짓는, 그리고 도시 산업화가 아직 덜 됐을 때, 아마 지금 60대 넘은 분들은 어린 시절이 다 농경 문화였을 거예요. 도시 해봐야 상업이에요, 상업. 그래서 상고가 아주 그때는 최고, 상고 나와서 은행 취직하면 최고예요, 그죠? 그런 시절이었죠. 왜냐하면 상업 시대였으니까 그냥 물건 팔고 사고. 그랬는데 이제 농업을 주로 하는 시골에서는 모든 동네 사람들을 다 알게 돼요. 그리고 친하게 지내, 가족처럼. 왜냐하면 그 농사를 지려면 품앗이를 해야 돼요. 근데 잘 안 지내면 품앗이 안 해줘. 그러니까 잘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간성도 거기에 영향을 받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윗말 아랫말 뭐 다 알아요. 그리고 소도 빌려다 쓰고 또 뭐 이제 벼 농사할 때 벼를 심는 이제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를 또 놓치면 안 되니까. 근데 혼자 해가지고서는 잘 안 되니까 이제 마을 단위로 품앗이를 하면은 쫙 심어 나가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 시절에는 엄청나게 마을이 그냥 가족 공동체 같은 그런 마을이었죠. 그런데 이제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농촌 인력이 다 도시로 왔죠. 그때 이제 주거 문제가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모이니까. 그래서 받아들인 게 이제 아파트였잖아요. 아파트. 그 아파트를 받아들일 때 이건 최고다. 한 통로에 여러 세대가 사니까 이거 굉장히 시골보다 더 단합이 잘 되고 가족 형태로 아주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됐나요? 물론 처음에 반상회 하라고 그래서 서로 뭐 모이고 했는데 그 잘 되는 반상회도 있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점점 반상회 안 하잖아요. 지금 반상회 하는 통로에 사시는 분 손 들어볼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웃과 이웃이 서로 필요를 서로 주고받을 게 없어요. 농촌은 일을 서로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떡도 해다 주고 김치도 나눠 먹고, 그래서 친하게 지내면 우리 집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도와주려고, 아이고 도와주지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웃집 가서 아신소리를 할 일이 없어요. 우리 집에 벤치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이 다 있어. 빌리러 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필요성을 못 느끼는 환경으로, 또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바뀌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대했던 것과 달리 오히려 서로 현관을 맞대고 살지만 누가 사는지 모르고, 그 모르게 사는 게 또 예의 같이 됐어요. 그래서 문 두드리면 이제 잘못하면 신고합니다. 이런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어떤 도구를 쓰느냐에 대해서 처음에는 도구를 이용하고 또 이렇게 발전하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그 인간이 도구화가 되더라,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급변하는 도구의 변화 시대를 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세 가지로 설명을 하면 이 시대를 그래도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게, 이제 전자 시대가 오면서 지금 아날로그라는 말을 이제 썼죠. 아날로그 시대, 디지털 시대, AI 시대. 요 주제로 하면은 우리 자녀들 또 자녀의 자녀들을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날로그라고 하는 기계를 사용할 때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 디지털이라는 기계를 쓰면 어떤 그 성품이 될까? 그 다음에 AI를 쓰면은 그때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나타낼까? 이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자, 아날로그. 아날로그라는 말은 연속성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이렇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드셨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서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나 권사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 인해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여기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했다는 걸 주목해 보세요. 보이는 것들, 우리 시선으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건 대개 물질 세계인데 물질 세계 중에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전파, 공기 뭐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죠. 근데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편리하게 만든 도구를 사용하는 시대를 아날로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보이는 것들을 기계화한 그것을 사용하는 시대를 아날로그다, 또는 오프라인이다. 오프라인.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기계화해서 쓰는 것을 디지털이다 또는 온라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은 우리가 또 이제 쉽게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한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날로그는 이제 오프라인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시장에 가서 내가 물건을 보고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아날로그적인 삶이야. 오프라인이야. 근데 온라인은 집에서도 시장 보잖아요. 뭐 멋진 명품 옷도 있고요, 신발도 있고요, 뭐 별거 다 팔아. 그게 온라인 쇼핑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온라인인 거예요. 디지털 써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죠. 네. 자, 근데 이제 이 아날로그가 전성기가 언제냐면 1980년부터 20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날로그의 전성기. 자, 아날로그의 전성기에 나온 물건들은 뭐 굉장히 많겠지만 유선 전화, 집집마다 이제 다 놨어요, 전화를. 80년이 넘어가면서 전화가 그렇게 많이 보급됐죠. 그 전에는 전화가 이제 전화를 갖고 다니는 사람은 없었고 당연히 삐삐도 안 나왔었고 공중 전화를 사용했죠. 그리고 시골에 가면 이장님 집에만 전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개인 집에도 전화가 보급이 됐어요. 물론 유선이죠, 유선 전화. 그리고 이제 사진기가 다 있었나요? 사진기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사가 있었어. 동네 시골에도 사진관이 있었죠. 거기가 찍어야 돼. 그리고 어디 놀러 뭐 가족 행사를 하면 그분을 불러와야 돼. 그런 시대를 살았죠. 근데 물론 그때 사진기는 필름 사진이야. 필름을 넣어야 돼. 코닥 필름을 넣어야 그 사진을 찍어서 또 인화 현상을 해야 돼. 여러분, 이게 얼마 전인데 옛날 얘기 같잖아요. 또 녹음기 같은 게 있었나요? 녹음기. 이 녹음기. 근데 이 녹음기가 사실은 서양에서 일찍 나온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옆집 형님이 월남전에 갔다가 그 엄청나게 많은 걸 사왔더라고. 근데 그 중에 녹음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틀어주면서 녹음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또 신기하다, 이런 게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녹음기가 상용화된 거는 그 80년대다 하는 거예요. 80년대. 물론 그건 다 테이프로 녹음을 하는 거죠. 테이프를 이제 녹음 안 된 테이프 놓고 녹음기 기능을 틀면 그 소리가 그 필름에, 전자 필름에 새겨져 가지고 재생할 수 있었죠. 그다음에 영화, 시골에 영화도 들어왔는데 그건 필름 영화였어요. 그죠? 이런 통을 놓고 필름을 돌려가지고 영사기를 가지고 영화를 보던 시절. 이런 게 다 이제 아날로그입니다. 그다음에 LP판, 전축이 언제 나왔습니까? 오래전에 진공관이 나왔지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기 시작한 건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쯤에 이만한 전축, 이거 손으로 들고 다니는 거, 돈 있는 학생들은 그걸 가지고 놀러도 가고 뭐 했어요. 그것도 다 테이프 돌려서 노래를 듣는 거였죠. 그다음에 뭐 이제 비디오 테이프, 얼마 전이잖아요. 여기 엑스파파트 단지마다 비디오 테이프 파는 집이 있었잖아요. 빌려주는 집.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빌려다 봤잖아요. 근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싹 없어졌어요. 왜? 그 필름으로 영상을 담아서 보는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이 아날로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농촌 농경 문화에서 이런 전자 제품이 막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아날로그 수준이지만 그래도 아주 획기적인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 필수품이 되는 거예요. 혼수에 텔레비전을 사가기 시작하죠. 텔레비전을 가져왔다 그러면 이야 그 며느리 잘 봤다. 또 뭐 사진기도 가져오고 뭐 전축도 가져왔다 그러면 대단히 장가를 잘 보낸 거예요. 이런 시대가 바로 아날로그 시대다. 그래서 부의 상징이 바로 이런 기계를 얼마나 가지고 있고 쓰느냐가 됐어요. 그 전에 농경 문화 때는 먹을 것만 있으면 행복했어요. 기계가 아주 없었으니까 그 기계가 있어야 그게 잘 사는 거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도 했겠습니다마는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 집이 라디오가 있니? 텔레비전이 있니? 전화기를 있니? 이거 왜 조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근데 그거를 다 조사했어요. 그래서 뭐를 알아보려고 그랬는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거 조사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몇 명 안 됐어요. 우리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에 숙직실에 텔레비전이 처음 나온 것 같아. 그래서 김일 선수 레슬링 할 때 그때는 이제 그 TV를 숙직실 창문을 열고 거기다 내놨어요. 그러면 동네 어른들이 또 애들이 다 모여서 그거 봤죠. 그런 시절이 바로 이제 아날로그 시절인데 이런 그 문명의 혜택을 보면서 인간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느냐 하는 거죠.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돈만 있으면 재미있게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 만능주의가 그때부터 생겼다. 그 전에 그런 기계들이 나오기 전에는 그냥 쌀독에 쌀이 안 떨어지면 행복했어요. 그러면은 먹을 게 있는데 뭐 걱정이야? 이렇게 됐죠. 그때는. 근데 이 아날로그 이런 상품들이 나오면 저게 있어야지. 우리 집은 저게 없어. 그게 불행한 거야. 텔레비전이 없으면 불행해. 저 집은 또 샀어. 되게 행복하겠다. 그러니까 행복의 척도가 바뀌는 거예요. 먹을 것만 있으면 배만 부르면 살기 좋고 행복했던 것이 이제는 텔레비도 있어야 되고 노원기도 있어야 전축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를 생각하냐? 돈 벌어야 돼. 돈 있으면 행복해. 돈 있어야 행복해.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적어도 청춘들이 이성 교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드라마들이 이제 TV를 통해서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내가 결혼 정년기를 넘기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전축도 사다 놓고 TV도 사다 놓고 행복하게 살자 이런 것들이 이제 꿈이었단 말이죠. 근데 점점 이런 기계들이 이제 그런 아날로그 기계 시대가 금방 지나갔어요. 금방 지나가고 디지털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디지털 시대. 근데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이게 천지 차이야. 그게 기술 혁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아날로그는 자연과 연속성이 있지만 디지털은 연속성이 없는 거죠. 디지털 할 때 디짓이라는 단어는 손가락, 발가락 거기서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숫자라는 거예요. 숫자로 이제 정보를 저장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보내주고 쓸 수 있는 디지털화가 됐다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이라는 게 이제 컴퓨터가 발전하고 그 모든 신호들을 또는 정보들을 0과 1이라는 숫자로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시대가 온 거죠. 아마 우리나라는 디지털 기계가 가장 개인에게 보급된 거는 전자계산기일 겁니다. 전자계산기. 그거는 제가 20대 우리 친구들이 공대를 다니는 친구들이 그걸 사더라고요. 전자계산기. 그런데 그 전에는 뭐 주판을 가지고 썼죠. 근데 전자계산기가 디지털 기능을 가진
기계인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이거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래서 공대생들이 이제 뭐 그때 대학생들 술 많이 먹었으니까 막걸리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러면 전자계산기를 전당포에 맡기면 맡아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돈을 가져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놀고 그랬던 친구들을 제가 봤어요. 자, 그게 이제 디지털 글씨로 숫자가 나오고 숫자 연산 기능이라든지 뭐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공대에 쓰는 기능들이. 그 전자계산기가 처음 사람들에게 이제 가지게 됐고,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공대 다니지를 못하죠. 다 사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게 이제 막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메모리 칩, 우리 뭐 반도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 나올 때는 별거 아니었지만 지금은 용량이 뭐 엄청나게 테라급으로 용량이 커지면서 이제 그거에 견주어서 발전한 게 이제 컴퓨터죠. 그게 발전하고 발전해서 개인에게 보급된 이 디지털 기계 중에 최고의 기계는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왜냐하면 스마트폰 안에 그동안 아날로그 시절에 개인 상품으로 나왔던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텔레비전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죠. 인터넷도 되죠. 컴퓨터도 되죠. 사진기도 스마트폰 안에 있죠. 녹음도 되죠. 사전 볼 필요가 없죠. 다 치면 나오죠.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안 되는 게 뭐지? 그거를 찾는 게 더 빠르다 할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안 쓰는 기능도 알고 싶은 것을 앱스토어에 가서 쳐보세요.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그 앱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팩스 이런 거 없어졌잖아요. 카톡으로 팩스가 되잖아요. 팩스 기능이 문자도 되고 문서도 되고 사진도 보내고 동시 영상 통화도 되고 안 되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디지털 문화가 개인의 손에 지금 들어왔어요. 우리나라가 이게 98% 보급률이 스마트폰 보급률 98% 세계 1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화를 살고 있을 때 이 도구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스마트폰을 아마 청소년이나 지금 대학생만큼 우리 어른들이 못 쓰죠. 스마트폰 기능을 다 못 쓰는데, 그렇더라도 아마 어른들도 지금 많이 내 성격이 농경 문화하고는 엄청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원래 빨리빨리 문화인데 지금 스마트폰을 쓰면서는 이제 그 말이 별로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빠른 스피드 안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점만 간단해요. 요점만 간단히.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전화 통화보다는 문자를 더 많이 하죠. 문자도 길게 하면 그거 안 읽어봅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핵심을 잘 전달해야만 소통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이런 글은 너무 좋으니까 좀 나눠보면 좋겠다 하고 올리면 신뢰가 돼요. 지금은 그런 거 보내면 야 그건 나도 찾을 수 있어. 근데 너가 뭐 굳이 이걸 찾아서 내 카톡에 보낼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되는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그런 거 안 해요. 자,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어른들이 젊은 세대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쓰고 사는 젊은이들, 우리의 자녀들 또는 손주 손녀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게 농경문화 사람하고는 지금 전혀 다르다 하는 거예요. 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컴퓨터 기능 또는 인터넷 기능을 잘 다루면서 그 안에서 이제 재밌게 해주는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나이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제 그 농경 문화 살 때는 놀이가 뭐냐면 구슬치기, 자치기, 그 다음에 소꿉놀이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 안에 모든 게 있어요. 그게 어떤 특성이 나타나냐면 현실을 잃어버리고 사는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현실. 근데 우리 인간은 몸이 아날로그입니다. 몸이 아날로그예요. 새끼 밥 먹어줘야 되고, 목마를 때 물 마셔야 되고, 8시간은 일하고 8시간은 휴식을 취하고 8시간은 잠자고. 이거는 시대가 변하고 도구가 변해도 그걸 유지를 해야 몸이 상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디지털 시대가 왔다고 그래서 내가 잠을 안 자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문화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때 조용하고 더 잘 되거든. 그러니까 밤을 꼬박 새우는 일이 비지기수입니다. 대학을 보면은 대학생들이 전날 자고 12시 전에 자고 하루를 보내고 온 사람은 별로 없고 그날 깨서 그날 깬 게 아니라 그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수업은 거의 안 되는 거예요. 잠을 자야 돼, 학교 와서. 왜? 안 잤으니까. 전날 안 잤으니까.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현실, 내 몸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직면하는 일을 잘 못한다. 디지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현실 직면이 잘 안 된다 이거예요. 현실 돌아보면 배고프잖아요. 근데 빵을 사 먹어야 돼. 근데 돈이 있어야 돼. 근데 알바를 해야 돼. 아니면 용돈을 타야 돼. 이런 거를 이제 느끼지 못하. 그러니까 그 현실을 생각하면 괜히 짜증나. 그리고 불안하기도 하고 하기 싫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 바로 인터넷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직면하니까 괴로워. 그리고 짜증나. 그러니까 이걸 빨리 잊어버리려고 다시 핸드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세계를 살지 않고 가상 세계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훨씬 많다.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게 뭐냐? 노화예요, 노화. 그래서 뭐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옛날 말이 있어요. 근데 신선 노름이 뭐냐면 디지털 게임이야. 도끼자루는 자기 몸이야.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리고 다 잊어버려. 현실을 잊어버리게 하는 게 디지털 안에서의 활동이야. 현실을 잃어버려. 왜? 오감각을 다 거기 집중시키면 현실, 밥을 안 먹어서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또 너 왜 그렇게하고만 있냐고 잔소리하는 부모 생각으로부터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몰입하면 평안해.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디지털이 이제 더 발전해 가지고 AI 시대가 온 거예요. AI 시대.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의 특징은 과학이 제일이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인간을 자극한 건 돈이 있으면 잘 산다. 디지털 시대에는 과학이 최고다. 근데 이제 그러면 AI 시대가 왔죠. AI 시대는 뭐죠? 인공지능 시대죠. 인공지능. 그러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예요. 그러니까 인공적인 지능을 만든 시대인데 그걸 이제 만들어진 거 우리 잘 알잖아요. 빅데이터라고. 지금까지 디지털 시대에 사용했던 모든 정보를 다 모아놨더니 어마어마한 정보가 됐다. 그게 이제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발견한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빅데이터와 개인의 지식을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대학을 마칠 때까지 또는 대학원 뭐 박사 코스 다 마칠 때까지 자기가 경험해서 쌓아놓은 지식하고 인류가 사용한 모든 지식을 모아놓은 거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빅데이터를 우리 인간이 이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야, 이거 공부 꼭 해야 돼 이거? 찾아보면 다 있는 걸 왜 내가 공부를 해야지? 이런 이제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다시 말해서 AI를 잘 쓸 수 있는 방법만 알면 되는 시대가 지금 이미 왔다. 이제 그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쓰지 않는 분야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 피부에 와닿는 거 이제 자율 자동차, 그것도 그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타는 자동차는 지금 컴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율 주행을 하려면 당연히 인공지능 들어가야 돼요.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이제 나르는 자동차, 이거 지금 이미 연구실에서는 이제 됐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항공우주연구원에 다니는 우리 이해창 권사님, 지난주에 제가 신방했는데 만났는데 어떤 분야에서 일합니까? 그랬더니 나르는 자동차 만드는 그 분야에서 일합니다 이러더라고. 얼만큼 됐습니까? 연구실에서는 다 됐죠. 근데 효율성이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상용화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지금 온 거예요. 자, 뭐 이제 그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이 기능을 쓴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이제 조금 와닿는 거는 챗 GPT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이거 이제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챗 GPT를 만들어냈잖아요. 이거는 그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질문을 여러분 어떤 모르는 거 있으면 거기다 쳐넣으면 비슷한 게 쭉 나오면 내가 읽어보고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챗 GPT는 내가 질문을 하면 내가 원하는 답을 바로 해줘. 그리고 받았는데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아. 그럼 이거 와닿지 않는데 다른 걸로 좀 해줄 수 있어? 즉각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쌍방, 내가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이제 거를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획기적인 거죠.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우리 자녀들은 다 쓰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어제 뉴스 나온 겁니다. 엊그저께 뉴스 나온 건데, 미국의 일론 머스크에서 뉴럴 잉크라고 하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신 장애가 있는데 그러면 손도 안 움직여지고 하니까 컴퓨터 못 쓰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제 텔레파시라고 하는 이 칩을 심어주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컴퓨터 켰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켜져. 그러니까 그 칩이 내 생각을 연동해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계를. 그런 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사람에게 지금 이식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인간의 뇌를 이제 빅데이터랑 연동할 수 있는 연동할 수 없을까? 이거 연구할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안 하면 빅데이터한테 인간이 지죠 항상. 아무튼 지금 얼만큼 어떻게 발전할지 앞으로 슈퍼 인간이 나올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미래 세대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디지털과 AI를 이용하는 그 인간들에게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장점은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요. 그러니까 이제 AI 시절에는 창의성을 가진 사람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 질문을 잘 던질 수 있어야만 살아남아요. 이제 그런 시대인데, 지금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자연이라고 하는 몸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기계를 만들어서 그 기계를 사용하다 보니까 몸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안 되는 것들을 찾아봤더니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들한테 너 뭐가 되고 싶니? 이런 거 물어봤어요? 그때 저는요 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몰라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몰라요가 한 90%는 몰라요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는 너 뭐가 되고 싶냐는 생각을 물어보면은 어떤 일이 막 떠올랐어. 군인이 될까, 소방관이 될까, 대통령이 될까, 이런 게 떠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디지털 AI를 쓰는 아이들한테는 그걸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가 생각 안 나.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감각을 자극하는 그 문화 속에 있다 보면 내가 생각을 해서 뭘 해야 될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리고 어떤 것이 인간의 직업이고 그것이 어떤 게 좋고 나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라는 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질문을 하면 몰라요예요.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있죠. 그리고 운동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거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뜀박질을 다 하거든요. 아바타가 할 수도 있고요. 게임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근데 내가 움직일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면하고 이야기하는 거 무지 싫어합니다. 옛날에는 다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고 표정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그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거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 소통해. 한 집안에 있어도 문자를 주고받지 뭐 얘기를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손으로 글씨 쓰는 거 이제 이게 어쩌면 글씨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일기 쓰는 것도 이 글씨를 우리가 쓰고 그걸 내 감각으로 바로 그 뜻을 이해하는 게 엄청나게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내 못합니다. 못 참아요. 너무 빨리 정보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인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불편한 거 못 참고 육체 노동 당연히 못 하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 느끼는 거 이거 못 합니다.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돼. 그 기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즉각 흡수가 되는데 걸어다니는 사람, 엄마, 아빠, 형제 뭔 생각하고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거 공감이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대로 서로 부딪히면서 땀을 흘리고 땀 냄새를 맡고 그런 스킨십 그리고 어떤 감정의 교감, 슬픔을 누가 슬퍼할 때 왜 슬퍼하는지 같이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또 다른 거는 자연 친화력이 안 된다. 자, 아날로그 시대에는 또는 그 농경 시대에는 풀소리, 풀의 그 냄새, 또 바람 소리, 또 숲에서 나는 새 소리, 흥 냄새 이런 걸 맡고 즐겼죠. 근데 그런 것이 지금은 전혀 관심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걸 봐도 어떤 특이성을 발견을 못하는 시대가 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화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AI화 된다, 기계화 된다. 그래서 이제 정부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비혼과 출산율. 이거는 저는 돈을 많이 주면 애 낳을 거야. 그거 꽝입니다. 이제 그런 정책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사고 방식이 디지털화 돼 있어요. 디지털화 된 사람에게는 자녀를 자기 몸으로 나서 출산을 해서 기르는 원시 문명을 이해 못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지털 문화에 필요한 인력은 로봇으로 해야 돼. 그게 맞는 거예요. 디지털 기계를 쓰는 사람은 로봇을 잘 쓰죠. 또는 정말 자기 아기를 가고 싶다면 인공 인큐베이터가 아니라 인공 모태를 만들고 거기다가 정자 난자만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길러서 아기 다 됐습니다. 가져가세요. 그러면 가져오는 그거는 잘 맞아요. 그리고 기르는 방법도 로봇이 와서 길러준다든지 이러면 가능해요. 근데 지금과 같이 원시 문명 그대로 아기 낳는 거 이해가 안 되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정책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안 됩니다. 왜? 디지털을 쓰게 되면 그런 걸 하고 싶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이 디지털 AI 문명 이거를 우리는 거부하고 살면 좋을까? 거부가 안 됩니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소설 쓴 사람도 있죠. 근데 그게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되고 싶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선악과 따먹은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그 얘기 듣고 내가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이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그 형상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였는데 마귀 말을 듣고 속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뭐냐면 기계를 발전시켜서 그 기계 속에 그 어떤 그 신적 존재로 존재하고 싶은 쪽으로 발전한 게 디지털 AI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디지털 AI를 이용해서 인간이 누리려고 하는 게 가상세계입니다. 가상세계. 그래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융합하는 게 지금 목표예요.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이제 실용화, 상용화가 되는 시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거는 지난주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영적 세계와 접근하는,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데 이 과학이 굉장히 지금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질 문명을 발달시키는 가인의 후손들은 디지털 AR을 이용해서 가상세계, 현실이 아닌 가상세계로 향하고 있고, 영적인 아들들은 하나님이 계신 세계, 근데 하나님이 계신 세계가 영의 세계야. 근데 그 영의 세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면 하나님과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할 수 있으면 그 가상 세계를 추구하는 그 기계를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이 된다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주 손녀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기대는 얘가 기계화된 인간이 아니라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요거예요. 그거는 이제 기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고 살면은 너는 기계 인간이 되고 말 거다. 근데 이런 얘기를 바로 해주는 것도 아이들이 용납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디지털화가 되는 거니까 아이가 그러면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삶, 그리고 자연을 누리고 사는 것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어렸을 때 신앙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고, 영과 물체를 잘 이해하시고 설명해 주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은 기계 인간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진손자는 볼 수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로봇 시대가 오니까. 자, 그래서 인간다움을 찾아야 되는데,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다움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면 영의 세계와 우리가 소통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이 돼서 그분의 지혜, 그분의 빛, 그분의 사랑으로 살게 되므로 디지털이 아니라 AI를 우리는 이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AI 같은 인간이 되지는 않는다 하는 거죠. 요게 우리가 이제 오늘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뭐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자, 자녀 손의 문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고 있는 거를 그냥 막 하지 말라고만 해서 되지 않고 이제
사랑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은 용납을 하면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물질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 이 속에 과학화되고 물질화되고 기계화되는 인간성을 우리는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영의 할아버지, 영의 할머니 되셔야 되죠. 할렐루야.